빨리 이제 시장 상황 보고 저희 종목 네네. 이야기 할 테니까요. 예. 네, 그동안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옥 같은 시간들 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주식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하락으로 마감을 네, 했는데요. 조금 안 좋았네요. 예. 뭐 장중에는 사실 1% 넘게 하락을 했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낙폭을 줄인데 우리 의미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우 0.3% 하락하면서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이 6.7, 나스닥이 약 0.9% 하락을 하면서 다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낙폭이 방금 컸다. 6.7이라고 하신 거 아세요? S&P 6.7? 지금 6.7 하락했어요? 0.6, 0.7. 네, 예, 그렇죠. 0.7. 나 이거 진짜 왜 이러지?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미국 증시를 또 이렇게 압박한 이유들이 뭐가 있나 좀 간략하게 그러게요.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또다시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요즘 우리 미국 증시는 국채 수익률과 거의 이제 반비례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리고 뭐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는 상황인데 금리가 올랐습니다. 일단 영국의 9월 CPI가 10.1%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10%를 넘어섰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파운드화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수입 물가가 오른 영향이 있고 뭐 에너지 가격 상승 뭐 다양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플레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쳤고 그게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었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연준 인사들의 매파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분도 되게 좀 매파잖아요. 좀 강성 매파인데 이분이 연준이 증시 하락에 대응하면 안 돼. 네. 우리는 우리 할 일 하자. 맞습니다. 금리 인상 계속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센 발언을 했고요. 나름 그래도 유한 그러니까 뭐 비둘기파로 그래도 좀 분류됐던 이 닐 카시카리 뭐 요즘은 뭐 워낙에 좀 세게 나오지만 네. 이분도 뭐 근원 물가 아직 정점 찍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금리 인상 멈추자 인하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라고 좀 멘트를 하는 등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경제로 또 요즘 많이 우리의 시각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역시도 이분이 이제 어저께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뭐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많이 얘기했는데 그 영상을 자기한테 붙이면서 그래 경제 침체 올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변동성이 다가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할 때야. 뭐 이런 유의 또 멘트를 위기에 했습니다. 대비하라고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그쵸. 정확하게 코멘트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증시에는 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그리고 또 이틀 연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또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저희 들어요. 채팅방에 MG5님이 순간 귀를 의심했네요. 이런 아까 6.7을 보고 예, 그 코멘트 제가 달아주셨네요. 사실은 좀 예. 희한한 짓 요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잠을 못 자서라고 이해해 예. 주시고 더불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월가 이슈 예, 이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실 10년물 국채금리 얘기를 사실 했기 때문에 네. 금리의 역습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 15년, 30년 금리들인데요. 이 모기지 금리도 어차피 10년물 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가 따라 올라간다. 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 차트 옆에 차트 보시면 회색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장기 모기지 금리거든요.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가 6.94%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주에 6.81이었으니까요. 거의 7% 지금 직전까지 가 있고요. 제가 블룸버그 뉴스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몇몇 은행 중에서는 지금 한 7.15%까지 제시하는 은행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거든요. 예. 전체 평균을 낸 거고요. 6.94는 일부 은행에서는 지금 7.1%대까지 모기지 금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신청 건수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제 모기지 어플리컨트라는 용어로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1997년 이후 최저치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모기지 신청 청구 건수가 마이너스 4, 전주 대비 마이너스 4% 줄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38% 줄었습니다. 리파이낸싱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86%나 줄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신규 모기지,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겠다는 사람은 이제 집을 사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집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래서 월세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집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집을 사기 위해서 신규로 새롭게 받는 거고요. 리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미국 가계 소득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리파이낸싱이 오히려 가계 지출 가계 소비 경향을 살펴보는데 많이 활용되거든요. 리파이낸싱은 뭐냐면 기존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리가 좀 더 낮은 금리 조건이 유리한 다른 이 모기지 은행을 찾아서 이쪽으로 금리를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차이에 따른 수익이 생기겠죠. 그 수익을 써버려요. 이 미국인들은. 그래서 대부분 리파이낸싱 신청이 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나는 시차를 두고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모기지 신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38% 줄었다. 집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고요. 리파이낸싱이 86%나 줄었다. 가계 여윳돈이 없다. 그렇지. 두 가지 금리가 이유입니다. 계속 오르니까. 예. 그래서 MBA 이 데이터를 내는 미국 모기지 은행가 협회에서 지금 모기지 금리 상승에 재융자도 줄어들고 주택 구매용 융자도 줄어들어서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악화될 거다 우려감을 계속 표시했고요. 네. 두 번째는 계속 네거티브한 얘기네요. 돈이 쪼들리기 시작한 미국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셀러리 파이낸스라고요. 여기서 이제 핀테크 업체인데 여기서 미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7명이 넘는 72%가 죄송합니다. 1년 전에 비해 저축을 훨씬 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월달 조사했을 때는 55%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72%로 확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저축을 덜 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여윳돈이 없으니까 저축을 못 하는 거겠죠. 또 29%는 월급을 받으면 저축할 돈이 하나도 한 푼도 안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축할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요. 32%는 월급 받는데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 돈이 부족해졌다. 이게 32%예요.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슷한 설문조사를 랜딩트리라고요. 이거는 이제 P2P 업체인데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40%가 1년 전에 비해 각종 요금 고지서 날라오는 요금 낼 돈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했던 셀러리 파이낸스의 사카 CEO는 성별, 인종, 연령, 소득 막론하고 다 재정적 압박이 지금 미국인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특히나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4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1억 4천만 원 버는 근로자도 절반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다 지금. 욕할 뻔했다. 인플레 역습이죠 이것도. 그 정도인가? 예.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적어도 설문조사 결과로는. 지금 이분 뭐 골머리에 싸매고 계시죠 이분도. 네. 예. 마지막은 에너지주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에너지주 주가 요즘 워낙 잘 나가고 간밤에도 엑스모빌 투자 의견 상향 조정되고 이렇게 있었는데 바이든 아저씨 요즘 약간 밉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간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배럴. 오펙 플러스가 11월부터 이제 감산 들어갔지 않습니까? 200만 배럴 감산 들어가니까 유가가 올라갈 걸 겁을 내서 11월 중간선거 전에 1,500만 배럴 마구잡이하게 그냥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정부가 이제 쌓아뒀던 비축률을 방출할 텐데, 야, 우리만 이러면 되겠니? 정유사들 니들 정신 차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정유사들 니들 주주만 챙기지 마라. 자사주 사고 배당하는 대신에 산유량을 늘려서 기름값을 내려라. 지금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사주 사고 뭐 배당하고 주주 이익 환원하지 말고 국민들 좀 챙겨. 전쟁 중이라도 제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6대 석유사가 2분기에만 700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그중에 2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썼다. 말이 되냐 이게. 이거예요. 이 사람 말은. 이 사람 바이든 얘기는. 조금 반시장적인. 그렇죠. 미국과 미국민 모두를 위해서 투자하라. 미국민들도 공정한 기름값을 내야 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가가 70달러로 내려가면 전략 비축률을 다시 채워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유럽은 이미 이 횡재세를 지금 물리기로 했잖아요. 의회에서. 맞아. 그러니까 니들 전쟁 때문에 횡재한 거니까 세금 내. 지금 이거거든요. 정유사들한테. 근데 적어도 지금 미국은 말씀대로 뭐 시장주의의 선봉장이다 보니까 세금은 걷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주만 챙기지 말고 시장 좀 챙겨라. 국민 챙겨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주에 좀 압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네요. 워낙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인데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또 휘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